이번 시간은 카라꽃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우선 카라꽃 형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카라꽃은 이런 형태의 원통형 모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카라꽃의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아랫부분은 같이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U자 형태의 조롱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한 겹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형태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채색을 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연두빛이 나는 느낌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카라 본연의 꽃색, 꽃 컬러를 같이 적절히 이 중간 부분에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일단은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번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라꽃을 그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크기 설정을 먼저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될 거라는 가정을 먼저 잡아주시고, 연필선을 조금 연하게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상으로 이렇게 형태를 딱 잡아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원통 모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부분도, 줄기 부분도 어느 방향으로 뻗어 나갈지 너무 올곧게 일자로 긋는 것보다는 약간 휘거나 곡선을 약간 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두께도 같이 설정을 이렇게 해줄게요. 가면서는 이렇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으면 꽃잎을 좀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먼저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 대각선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형태는 저희가 어떤 사진이나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지만 100%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림을 편하게 그리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가운데가 잘록한 허리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조금 잘록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좁아지겠죠. 잘록한 허리를 만들어 주시고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지워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가 볼록, 아래쪽도 살짝 볼록, 가운데 부분은 잘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선을 지워주시고, 자,
그다음에 뭔가 지금 이제 모양이 살짝씩 잡혀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꽃잎이 한 장으로 이루어졌지만 다 모든 시작은 이 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보다는 거리차가 조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 나가서 꽃잎이 한 바퀴 돌면서 팔랑팔랑 거려주는 모습을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겹치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구분이 잘 되게끔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얘네들은 되게 간단한 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잡아주시고, 아까 2차적으로 말씀드렸던 채색할 때 그라데이션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모양들은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비슷하게 맞춰서 그냥 꽃의 느낌만 잘 살려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나머지 선들을 조금씩 지워내고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지워내니까 조금 더 스케치가 잘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금 자세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선이 조금 이런 데에 비해서 여러 번 두텁게 그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톡톡톡톡 서서 여기를 조금 더 선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빛 설정을 제가 요렇게 할 건데,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어두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쪽 방향에서 여기가 밝아질 거고, 얘는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스케치 할 때부터 어두움과 약간의 밝음, 요 부분의 경계 부분에 꽃잎의 두께를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은데, 사실상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이 스케치 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조금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 일단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아까 다시 처음처럼 그냥 단선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다듬어서 너무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직선 느낌을 약간 주고, 여기는 이제 꽃 받침에 의해서 조금 더 그림자가 질 부분, 한 요 정도까지 요렇게 어두워질 거예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스케치 선을 텐션을 주셔서 조금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끝낼게요. 스케치는 아마 좀 간단해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약간 붉은 컬러의 카라꽃을 그릴 건데, 아래쪽은 약간 연두빛, 노란빛이 섞여 있고요. 위에는 약간 퍼머넌트 로즈 같은 그 붉은기가 좀 섞여 있는 카라꽃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색을 먼저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라데이션만 잘 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적절하게만 남아 있다면은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색칠을 해야 될 거라는 계획을 잘만 세운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연한 색을 먼저 깔아놓는 것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한 색 위에 연한 색이 수채화는 잘 올라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숙달이 되신다면 어떤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색을 먼저 올리느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은 물 발림을 먼저 해둘 거예요. 자, 물을 좀 넉넉하게 묻혀서 이렇게 아래쪽에 칠할 부분에다가 비비듯이 물을 고르게 깔아주세요. 이때 물은 조금 깨끗한 게 좋은데, 왜냐면은 그 전에 다른 색깔이 묻어있을 때는 발림을 했을 때 그 색이 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정도만 물을 깔았어요. 여기는 안 깔았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만 물을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할 거면 그거의 한 2배 이상 또는 2배 정도는 물을 여유 있게 면적을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은은한 연두색을 먼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윗방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색을 살짝씩 넣어줄게요. 약간의 노란빛도 살짝 들어갈 수 있겠고요. 물을 충분히 발림을 해뒀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급하게 색상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색을 퍼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은 약간 더 녹색 부분을 넣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빛 설정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이쪽에서 오면은 이쪽이 어두워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색을 조금씩 더 올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칠이 됐다고 생각될 때는 세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양감을 좀 잡아줄게요. 여기가 조금 더 도톰하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이렇게 색감을 깔아주시고, 저는 옐로우 오커를 살짝 더 섞어가지고 이쪽 부분에도 조금씩 더 색을 얹어줄게요. 처음부터 다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연하게 조금씩 잘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랫부분이 같이 연두빛이기 때문에 아래쪽도 일단 넉넉하게 물을 깔아주시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약간 더 섞어서 빛 받는 부분 쪽에다가 옐로우 계열의 색상을 조금씩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은 사라질 수 있게 그리고 밤부 그린하고 옐로우 오커 살짝 더 섞어주시고 물기는 조금 적게 해주세요. 여기는 미리 조금 더 색상을 번질 수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넣어보겠습니다. 이때 물이 너무 많아지면 확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물 양 조절만 조금 잘 해주시면 돼요. 약간 반다이크 브라운을 약간 더 섞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올리브 계열에 가까운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줬습니다. 아랫부분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도 살짝 노란빛이 도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이런데 색상을 좀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조금 더 풍부한 색감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씩 미리 밑색을 깔아주시고 위에 이제 레드 계열이 올라가면 훨씬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레드 오렌지도 살짝 이렇게 군데군데 좀 깔아줘 볼게요. 자, 이렇게 근데 색깔을 넣어서 깔아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빛 이야기인데 자,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밝은 부분이 돼요. 여기는 되도록이면 많은 색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초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물을 다시 어느 정도 깔아주시는데 자, 방금 여기 색채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바짝 붙여서 하면 색이 좀 번져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1~2mm 정도 떼고 물 발림을 다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여기에다가는 약간 주황빛 색감을 미리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두빛도 조금 더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쓸 색상이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라는 색깔이에요. 이 컬러를 조금 물 조절을 조금 하셔서 얘를 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여기 경계 부분은 아까 물을 안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라인으로 떨어뜨려서 칠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확 칠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하셔서
번짐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 오렌지, 어텀 레드라는 주황빛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물을 끌어다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살짝 색을 넣어줄게요. 여기는 너무 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레에다가 살짝씩 색을 빼면서 은은하게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지금 다 완성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조금씩 조심스럽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물기가 조금 있을 때 저는 퍼머넌트 마젠타 하고 아까 썼던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하고 다시 살짝 섞어가지고 레드 브라운을 약간 섞어줬어요. 이거를 아직 살짝 물기가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약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색깔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두께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아래쪽에 만나는 두께 부분 여기도 잊지 마시고 남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은 그라데이션에 의해서 처음에 칠했던 노란빛이 살짝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는 카라꽃 이제 카라꽃 안쪽 부분을 한번 칠해볼게요. 색상은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 이용해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우선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주시고 여기는 미리 물을 좀 깔아둘게요. 물의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넓은 면적으로 갈수록은 색상의 채도가 조금 떨어지게끔 처음에 스케치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더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그러니까 넣지 않고 흰 부분을 좀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번지기도 딱 요 정도만큼만 번질 수 있게끔 붓의 물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결 방향으로 조금씩 터치를 미리 살짝 넣어줄게요. 그러고 일단 이 부분은 건조를 시키겠습니다. 건조가 되는 동안 다시 이 넓은 면적으로 좀 돌아올게요. 이렇게 물바림을 해주시고 색상은 이제 조금씩 넣을 건데 이렇게 붓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붓의 힘 조절을 좀 잘 해주면은 번지는 정도를 많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그시 누르면서 이런 결을 남기는 거예요. 밑에 처음에 발림할 때, 좀 전에 발림할 적에 물의 양이 너무 많았거나 너무 없었다면 이 정도의 번짐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량 조절을 어느 정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색이 너무 진하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씻어내고 그 부분을 다시 지그시 눌러서 색을 조금씩 빼주세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적당히 물이 말랐을 때는 이제 번짐이 조금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일단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 부분들을 조금 만져주셔서 색을 좀 진하게 넣어주시고 다시 살짝 풀어줄게요. 조금씩 선명해지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이런데도
묘사를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이번 시간은 약간 기초적인 느낌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묘사를 넣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묘사는 일단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제 이 위에 조금 이제 색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색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풀어내시면서 색을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니까 다시 조금 터치를 넣으셔서 또 그 경계를 살짝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고 아무래도 세필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묘사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잘 이용하셔서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줄기 부분도 조금 더 명암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여기는 묘사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면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거의 단계에서 한두 터치 정도 이렇게 연한 색감으로 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심부로 올수록 터치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심이 아닌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터치의 개수가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묘사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부분도 묘사 터치를 조금씩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적절히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여기 했던 부분에 마찬가지로 물을, 이제 묘사를 여기도 살짝 이렇게 결을 넣어줄 거예요. 적절한 물의 양으로 발림을 해주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번짐이 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조금 더 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진한 골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 밝은 부분은 터치가 많이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항상 터치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질문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의 모양을 관찰을 잘 해주셔서 그 방향대로 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만 봐도 이렇게 곡선의 느낌인데 이 형태와 상관없이 직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넣는다면 되게 부자연스럽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의 모양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서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잘 관찰하셔서 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부분에 이제 사이사이를 조금 마른 터치로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까 이제 연두색 위로도 살짝씩 터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살짝 비벼서 터치를 뭉개기도 하고, 뭉개면서 또 그게 면을 만들어내서 또 톤이 올라가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여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계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다듬어서 예쁘게 다듬어 주시고, 이 경계 부분을 너무 하얗게만 남겨놓으면 너무 튈 수 있으니까 아주 연한 색감을 저기 하셔서 살짝 얹어만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카라꽃 그리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그냥 선 묘사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영상 보시고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